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엄마의 잘못된 믿음이, 좁은 틀의 행동이 나와 아이의 관계를 망치고 나와 아이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엄마의 틀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틀 넓히는 것이 어려운가? 바로 내 안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왜 이 걱정을 하고 있고, 왜 이 불안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엄마의 마음, 엄마의 감정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도 또 했었죠. 보통 그렇게 우리 안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린 대부분 아이에게 화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그 화 속에 진짜 내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 안에는 나의 믿음이 있고 내 진짜 마음 안에 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나의 좁은 틀을 만들고 대부분 그것이 나의 상처받는 내면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저 인간이 싫어. 저 사람이 싫어.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쟤는 너무 껄렁껄렁껄렁해. 이 밑에는 사람은 껄렁껄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씩 가볍게 행동하고 싶고 남 뒷담화도 하고 싶고 그쵸? 그런데 나는 이 욕구를 꾹 누르고 억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예의 없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도 예의 있게 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억눌렀기 때문에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예의는 아이가 과자 먹는 게 난 너무너무 싫어. 왜냐하면 과자는 불량식품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불량식품을 많이 먹다가 혼났던지 엄마한테 아니면은 불량식품을 나도 먹지 못하고 억눌렀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받은 내면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어머님들과 만나면서 정말 화 안에 있는 보통 우리가 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감정을 전달하니까요. 화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콧물을 흘리거나 재채기를 하실 때 화가 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아주 다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나의 이야기인지 나는 지금 서한당 작가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당되진 않지만 나도 혹여나 이런 건강과 관련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분은 제가 이제 육아 강연을 끝나고 나서 상담을 질문이 있다고 궁금하다고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분이었거든요. 아이가 콧물을 흘리거나 재채기를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자기도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건강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음, 아이를 낳고 나서 출근을 했는데 직장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냥 육아만 하기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아이를 집안에 상주하는 이모님이라고 하죠. 그분께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고 본인은 출근을 했는데 한 시간도 안 되어서 회사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데 상황을 자세히 이제 들어봤더니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뒤집기를 하고 막 엎드리고 하는 그 시기의 아이였었나 봐요. 아이가 잘 놀길래 이모님이 청소하시고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조용해서 가보니 애가 뒤집기를 하다가 이렇게 음, 고개 들고 하는 걸 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불에 고개를 이렇게 파묻고 다시 이렇게 몸을 돌리지 못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었나 봐요, 아이가. 사실 이런 경험하면 누구라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제 안절부절 못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아이의 건강과 관련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가 콧물을 흘린다거나 재채기가 난다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또 혹시나
이 엄마가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아이를 자꾸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렇게 오래 해? 약 먹었어? 엄마가 먹으라고 했잖아. 왜 안 먹어? 이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과도하게 예민하게 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자기가 대책이라고 콧물을 흘리고 숨을 잘 못 쉬는 이런 일들을 호흡하는 거 힘들어할 때마다 너무나 과도하게 무서운 눈을 치켜뜨고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기가 재채기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엄마한테 숨기게 되었던 거죠. 숨기다가 엄마는 이제 팬티 같은 거에도 설사 같은 게 조금 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날 제 빨래 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면 엄마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빨리 진작 말 안 했냐고. 그러니까 엄마의 이 불안했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이 아이는 숨기게 만들고 그 숨김으로 해서 이 엄마는 더 크게 화를 내고 이 아이는 더 무서우니까 더 숨기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었던 거죠. 이분 말고도 또 다른 한 분이 더 있었거든요. 건강과 관련된 트라우마. 이분은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정말 막내였 딸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살뜰하게 아빠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아빠가 어 갑자기 암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건강하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몸이 야위어 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돌봐주지? 누가 나를 언제든지 찾아가서 나의 속상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이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음, 아빠의 이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아주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밥을 잘 안 먹고, 왜냐면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아무래도 잘 못 드시니까 그 못 드셨던 것이 체력의 회복이 빨리 되지 않아서 암이라고 해서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빨리빨리 잘 먹고 해서 나을 수도 있는데 아버님이 잘 못 드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왜 밥을 안 먹냐고 화를 내시면서 반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앞에 전달했던 사례와 이 아버님의 암으로 돌아가신 이 사례는 자신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혹시나 물론 성인이 되어서 성장하면서 갖게 된 상처도 아주 크고 대단한 상처가 맞지만 대부분의 상처는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연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다 물어봤어요. 혹시 자라고 나서의 이야기 말고 더 어린 시절에도 건강과 관련된 무언가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두 분 다 엄마가 건강에 대해서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이셨던 분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내면의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린 시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거 같은 이유거든요. 나는 분명히 어린 시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자라고 나서 어떤 그 일이 나에게 너무 치명적이었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어떤 삶에서 충격적인 일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완전 멘탈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몇 번 있었고 그러고 나서 나에게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을 때 나는 거기서 회복하기 힘들 만큼 트라우마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가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7세 이전의 경험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 분은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충분히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6번, 오늘이 11번째 수업이잖아요. 질문 답변 포함해서 들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나도 해당하시는지 어떤지 들여다보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마음. 두 번째 분은 아들을 키우시는 분이셨는데 아들이 엄마인 자기를 만지면 화가 미친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음, 짐작이 되십니까? 이분도 터치하는 거에 대한 스킨십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성추행을 많이 당했던 분이셨었어요. 음, 그리고 또 한 분은 성폭행을 당하셨던 분이고, 음, 남자가 내 몸을 만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심지어 남편일지라도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 부부 관계가 힘들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부부니까
계속 거부할 수 없으니까 정말 가끔씩 하고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진심을 전달한다면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두 분이셨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분 말고도 제가 조금 놀라웠던 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지금도 아이가 다 큰 성인인데 아이를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들이고 딸인데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스킨십과 관련된 상처가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있다고 하시면서 해주신 이야기셨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신이 음, 장녀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출근을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엄마를 기다렸대요. 동생 케어를 하면서.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인생이 힘들고 버겁다 보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이 사실 어린아이가 할 몫은 아니잖아요. 집안일이. 근데도 장녀인 자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과 칭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더럽게 치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이 이렇게 더럽니? 지저분하니? 이야기하고 설거지 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동생은 어리니까 와서 특히 아들은 그래 오냐오냐 하면서 안아도 주셨는데 어느 날 너무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던 이분이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했대요. 엄마 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엄마 하면서 몸을 잡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뒤돌아서 누워 있다가 피곤해서 그랬겠지만 엄마는 누워 있다가 아이가 손을 탁 터치할 때 몸을 탁 치면서 그 손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엄마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이후로 누군가를 만지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다가 심지어 딸을 둘을 키우신 분이었는데 딸하고도 지금도 딸이 특히 첫째 딸은 별로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둘째 아이가 그렇게 스킨십 하려고 와서 앵겨 붙으면 이상하게 자기는 싫어서 밀어내고 왜 이렇게 붙어 더워 뭐 이러면서 저기 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싫다는 감정이 올라오시는 분은 스킨십과 관련된 나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은 아이들이 방을 어지를 때 참기 힘든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은 되게 많으셨거든요. 3번에 해당하는 사항.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어서 썼는데, 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린 시절 내가 어지르지 못했던 분. 근데 그 이유가 두 부류인 거죠. 내가 청소하면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엄마가 너무 깔끔하셔서 내가 어지르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어지르지 못했던 상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어지르는 내 아이를 나도 모르게 견디기 힘들어서 아이가 어지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어지르지 못했던 아이가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거 얼마나 힘든데 네가 치울 것도 아니면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되게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네가 어지러서 네가 치워야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 치우려면 힘들잖아 라든지 그쵸. 근데 더 안에 들여다보면 이것과 관련된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분은 사춘기 아들이었어요. 사춘기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자기 방에. 그럼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아이가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사춘기 정도 되면 중학생이잖아요. 그쵸? 학교 갔다 오면 오후 4시 이후고 6시쯤 될 텐데 방과후라도 뭔가를 하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고 돌아오면 근데 어차피 피곤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8시도 안 돼서 학교로 간 아이니까. 근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침대에 딱 누워 있는 걸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미시듯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그것이 화가 나냐? 정상적인 것 같진 않다. 일반적인 마음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가 사춘기에 저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가 되게 좋으셨어요. 아이큐를 들었는데 제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이큐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는 책을 한 번 읽으면 그냥 저절로 외워졌대요. 그 내용이. 근데 그렇게 저절로 외워지고 있는데 사춘기 때 그렇게 뛰어났던 자기 역량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책을 한 번 보면은 다 기억이 나고 외워지고 했는데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점점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나 왜 이렇지?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 근데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불안만 계속 가중되고. 근데 주변에서는 너무 똑똑했었던 아이였었기 때문에 스스로 엄마가 자기가 너무 똑똑했었기 때문에 기대는 너무 많고 이제 우리 누구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서울대 가겠지. 남들이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는 점점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데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불안했으면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건 이미 이 가계도에 이 집안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자기는 사춘기를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불안에 떨면서 보냈었는데 사춘기 아들이 자기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불안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엄마 아빠한테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건드려지면서 이 아들을 바라보기가 힘들었던 분이 계셨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아이가 지적을 당하면 아이를 잡는 거예요.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2번에 해당하신 분이 있고 5번에 해당하는 분이 있고 아이가 지적받으면 화가 나는 엄마가 저예요 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육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잖아요. 그쵸? 난 청소 문제다. 잡지는 않는데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지르는 거 화난다. 해당되는 게 많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봐요. 이 한 일만 해도 그쵸. 학교 갔다 오는 건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아이가 지적당하는 것도 남편이든 선생님이든 학원이든 누군가에게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들 친구들끼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숙취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는 일이고 그쵸. 어지르는 것도 매일매일 어지르는 일이고 감기 건강과 관련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프는 건 자주 아프진 않겠지만 아이가 그래도 종종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절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이보세요. 너무 우리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스트레스 요인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육아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 모든 감정이 결국은 가장 안전한 대상인 내 남편 혹은 아이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지고 육아를 한다는 것은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더 참고 말지, 내가 좀 더 참고 말지.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결국 남편을 죽이거나 아이를 죽이거나 나는 당연히 지금까지 죽어왔고 또 죽이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육아에서도 그리고 나를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준비해 주신 색종이 이 이야기거든요. 색종이 준비하신 분 저요 해주세요. 저요.